자, 우리 프로그램 학습법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주식회사 풍성의 데이터를 다 지워왔어요. 자, 다시 빠르게 한번 우리 그 일반 거래처 등록을 복습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200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차공업이었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막 하다가 오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전산자율증은. 특히 여러분들처럼 손 빠르고 이런 문제 잘 푸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매출,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11203-84565 그죠? 대표자 성명 김대차 씨였죠? 업태는 제조업 기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자꾸 오타를 내고 있어요. 그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1입니다. 그죠? 141.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예요. 실제로. 어렵지 않죠? 거래처 등록에서 일반 거래처는 뭐야? 나와 거래하는 그 거래처를 우리 회사 장부에 등록하는 거. 자,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보세요. 금융기관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옆에 탭에 있잖아요. 어디? 이 금융기관 탭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일반 거래처 말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코드는 98500이라고 하시면 되고 거래처명은 행보은행이랍니다. 그리고 유형은 당좌예금이고요. 계좌번호는 311-007-154670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 시험 기출입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록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등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록 코드는 99990 거래처명은 현대카드입니다. 자, 주의하실 거 신용카드는 유형이 매출이랑 매입이 있잖아요. 매출은 뭘 것 같아요?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은?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제가 세무 컨설팅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용역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그 카드로 저희 사무실 카드 단말기에 결제를 할 거잖아요. 그 단말기가 우리 회사 신용카드 매출 거래처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여기 보시면 가맹점 번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있는 것이다? 매출은 가맹점 번호가 반드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64002315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반대로 매입은 뭐예요?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 밥을 사주고 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런 것이 그 카드가 만약 현대카드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이 매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거래처 등록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한 문제 나오면 땡큐죠. 그래서 기출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출제가 안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출제되는 건 사실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데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이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기만 해도 복잡해요. 그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성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항목은 당좌 자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부채는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 것부터, 유동성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자본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회사 장부에 다음과 같은 코드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붕괴를 할 때 101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불러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고요. 계정 과목 찾을 때 그냥 뭐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찾기 누르셔도 되고 여러분들 컨트롤 F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컨트롤 F 누르셔도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을 찾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장기 차입금을 검색했더니 비유동부채 293이라고 걸려있구나. 또는 소모품비를 검색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검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실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과목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개정 과목들을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 또는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리 만들어놔 준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에 보시면 실무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차량 리스료라는 것을 나는 별도로 등록을 하고 싶대요. 자, 코드는 몇 번? 816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 구성이잖아요. 손익계산서 구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조원가라고 해서 500번부터 600번, 그죠? 좀 잘 안 보이나요? 제조원가라고 해서 500번부터 600번, 그죠? 그리고 판매관리비라고 해서 800번부터 900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다 라고 하면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원재료 티 계정부터 해가지고 제공품 티 계정, 그 다음에 제품 티 계정,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는 그 플로우를 알고 계시잖아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완성이 돼야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제조업들의 제조원가는 우리가 코드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제조원가고, 그 다음에 우리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판매관리비로 구분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같은 급여,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할 때 급여라는 항목을 하나로 구분을 해버리면 이 프로그램이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지 본사에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분을 해주냐면 번호로 구분을 해주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조원가이기 때문에요, 500번대에 있는 급여로 할 거예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컨트롤 F에서 급여라고 해볼게요. 급여라고 하면 자, 넘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500번대에 503 급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그죠? 503 급여. 그죠? 이거와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계속 있을 거예요. 600번대도 있고 700번대도 있고 이런데 쭉 넘어가셔가지고 800번대 급여를 볼게요. 자, 이 800번대에 있는 이 급여들을 뭐라고 한다? 본사의 직원들의 급여라고 한다.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다? 번호로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조업과 판매관리비의 구분인데, 제조원가는 500번대고, 그죠? 판매관리비는 800번대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600번대는 뭐 공사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700번대는 뭐 분양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실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800번대에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81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 리스료를 별도로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전력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임의로 그냥 808번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리스료. 아이고, 잠시만요. 자, 여기로 넘어오셔서 차량 리스료. 그죠? 우리가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81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816번에 다른 게 걸려 있으니까 그냥 저희는 808번으로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성격 3번 경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비 체크하시고, 현금 적요 2번에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라고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 현금 적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현금 적요 2번,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장에서
코드 816번으로 거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저는 연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그냥 비어있는 곳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비어 있을 거예요. 비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냥 코드, 계정 과목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딴 데 임의로 하시면 감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1페이지의 적요 등록 및 수정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뭐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 좀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대요.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했는데요. 자, 주의하실 거 문제에서 잡비 계정 과목에 다음의 내용의 적요를 각각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이거 볼게요. 아마도 100% 그럴 겁니다. 잡비를 검색하잖아요. 컨트롤 F 눌러서 잡비 눌렀잖아요. 800번도 있고 그죠? 이전 찾기 눌러보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자 여러분들 다시 켰어요.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껐다 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껐다 켰고 다시 잡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비를 검색하면요 이렇게 500번대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600번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공장에서 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많은 잡비 중에 뭐라고 처리해야 된다? 어디에서? 500번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536번 코드에 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잡비에 뭘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적요 6번에 폐기물 처리비 지급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 대체 적요 9번에 뭐라고? 폐기물 처리 띄어쓰기 없네요. 보통 인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도대체 이 현금 적요라는 게 뭔가요? 또는 대체 적요라는 게 뭔가요? 자, 우선은 대체 적요라는 건 여러분들 특정 중요도가 있는 대체 적요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손익계산서상에 내가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보유한 자산이 이제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제 매출 원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인데 이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화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여러분들 법인세법 공부했었을 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뭐 유통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의 그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푸드뱅크에 기부를 했어요. 그 말은 실제 이 재고자산이 매출 원가화 되어야 하는데 그 일반적인 매출 원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부금으로 계정이 바뀌었잖아요. 그 손익계산서의 그 계정의 대체를 우리가 그 계정 과목 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 현금 적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담당자들이 이걸 분개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현금 적요 폐기물 처리비 지급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이 잡비는 잡비인데 나는 이 잡비가 뭔지 이 장부에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었을 때 매번 폐기물 처리비 이런 식으로 또 입력을 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축키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단축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분기할 때마다 이것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제가 일반전표 입력할 때 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것도 다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72페이지 이 내용은 중요한데 가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실수를 방지하려고 수정을 막아놨어요. 수정을 막아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클릭을 해도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클릭하셔도. 그랬었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 혹시 수정할 일이 있으면
혹시 수정할 일이 있으면 컨트롤 F2를 누르셔야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걸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걸려 있는 것들은 그냥 입력을 해보셔야 이게 클릭이 안 됩니다. 어떻게? 컨트롤 F2를 눌러야 다음과 같이 활성화가 돼요. 아시겠죠? 네,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죠.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76페이지부터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것이고요. 자,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표 입력을 보는 거예요. 이 전표 입력 중에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게 일반 전표 입력이고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게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이제 1교시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시험이 그 과정 자체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그리고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이 두 개를 골라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일반 전표 입력과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점수 배점이 굉장히 크고요. 모든 시험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실제 분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회계원리 통해서 분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그것을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 어느 정도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초정보관리.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처음 보셨기 때문에 낯선 것 뿐이지 한번 해보시면 더 잘하십니다. 저보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볼게요. 자, 실제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요, 바로 프로그램에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일반 전표 입력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거래. 요 거래를 보고, 첫 번째, 이것이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겠죠. 그쵸? 당연히 회계상 거래를 시험 문제로 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계상 거래임을 인식하신 다음에, 손으로 다음과 같은 분계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셔가지고 날짜는 어떻게? 1월 5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금 화면을 줄여볼게요. 날짜를 입력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거든요. 9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는 왼쪽 밑에 하단을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목적 하에서는 실무에서는 이걸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3번 차변, 4번 대변만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볼게요. 일단 분계. 돈이 들어왔네요. 차변. 현금인데 이 계정 과목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계정 과목 코드를 암기하시면 아까 우리가 현금이 101번이었잖아요. 그 현금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암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가 F2키를 누르시면 검색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지금 바로 현금 있지만 그냥 현금 이렇게 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죠? 거래처는 별도로 없고 금액 얼마? 3천만 원인데 30 하시고 000 3개 누르지 마시고 플러스 키 누르잖아요. 그러면 0 3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대변 뭐죠? 단기 차입금.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돼요. 260번 저 계정 과목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 지금 차변 현금이 들어왔다. 대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누군가가 이 단기 차입금 부채가 있네. 누구한테 갚을 거야?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차입금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사항이 동반되는 개정 과목이다 보니까 거래처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 학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되는 것들, 사실 실무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기차입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단기차입금 누구한테 갚아야 될 건데? 라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 거래처 어디죠? 행복은행. 우리가 아까 거래처 등록했던 이 행복은행인가 봐요. 아시겠죠? 이게 분개하는 것이 그 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또 계속해서 연습해 봅시다. 자, 80페이지에 일반전표 입력 연습 좀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자, 요거를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요. 방금은 설명 안 대로 그냥 클릭해버렸네. 요 변경을 누르잖아요.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1월 고정이 되고 날짜만 입력하게끔 돼 있고,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1월부터 기간을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개를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1월을 그냥 전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의 사례 연습이에요. 자, 보여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사례 연습. 자,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일단 잠깐 멈추시고 손으로 분개하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전 변경에서 다시 1월 1일 날 나는 주주로부터 출자금 3천만 원을 받아서 들어왔대요. 자, 일단 돈이 들어온 거죠. 현금 얼마? 3천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 3개는 플러스 키를 누르면 우측에 보면 플러스 키 있잖아요. 숫자 키 옆에 플러스 키가 있는데 그 플러스를 누르면 공 3개가 입력이 됩니다. 1월 1일 대변. 주주로부터 받은 건 뭐라고 하죠? 자본금 331번 코드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3천만 원 거시면 돼요. 물어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수님, 이 자본금이요. 누군가가 또 물어보지 않을까요? 이 자본금 3천만 원 누구한테 받은 거니?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자본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는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이거 거래처를 등록하는 개정 과목과 등록하지 않는 개정 과목을 암기해야 되나요? 시험에 빨리 합격하려면 여러분들 아마 이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자, 교재 81페이지에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 개정 과목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일반전표 입력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시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 건데 등록 안 했다. 감점이고 이거 긴가민가 한 것들 있잖아요. 등록하잖아요. 감점은 아니에요. 왜? 등록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면 거래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험 합격하시는 방법이고 그거는 어쨌든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1월 8일 건물주 김복동 씨로부터 사무실을 빌리면서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내가 지급을 했다. 자, 1월 8일. 자, 1월 8일. 돈이 나간 거죠? 얼마? 3천만 원. 그죠? 이 돈이 나간 거에 대한 근거는 뭐죠? 내가 보증금을 낸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임차 보증금 한번 봐보세요. 임차 보증금. 나 나중에 돈 돌려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권리와 의무사항이구나. 자, 김복동 씨. 없어요. 그죠? 없으면 김복동 씨라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그냥 등록을 하시면 돼요. 거래처 등록. 이거를 원래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거래처를 등록하셔도 되고 이 프로그램은 좀 직관적으로 빨리 거래처를 등록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 거래처에서 없는 것을 여기에 별도로 입력을 하면 바로 등록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례 연습이고 별도로 김복동 씨와 관련된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등록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월 25일 날
영업사원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현금 얼마? 300만 원. 이 저자분은 3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차변은 뭐예요? 급여인데 자 보세요. 영업사원이면 몇 번 코드예요? 800번대 코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00번대 급여가 아니라 802 직원급여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 직원급여도 교수님 이 거래처에 이 직원 누군지 안 나왔지만 그 직원을 등록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직원 급여와 관련된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별도의 또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이 별도로 계정 과목을 거래처를 등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지금 처음에는 이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익숙해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일반전표의 연습은요. 다음과 같이 하셔야 돼요. 일단 손으로 분계를 하시고요. 손으로 분계를 하시고 이 손으로 분계한 거를 프로그램에 옮기시고 프로그램에 옮길 때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것은 저 계정 과목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동안은 분계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손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계정 과목 그냥 막 썼을 수 있을지언정 또는 IFRS에서는 계정 과목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원급여든 뭐 급여로 쓰든 전혀 상관없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등록한 계정 과목 그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정 과목이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 보시면 다음처럼 일반 전표 입력 시 주의사항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계는 조금 휘발성이 없지만 세법 공부하고 특히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암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암기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고 암기에 의존하다 보면 그때 시험장에서 이거 내가 암기했던 것 중에 있었나 없었나 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 연습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느낌을 깨달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아까 연습했었을 때 지금 오류가 났을 리가 없죠. 그죠? 제가 이제 뭐 잘 했었을 거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 차변과 대변은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현금 300만 원이 나갔고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눌러서 다음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경고 형식으로 야 지금 대차가 안 맞아. 차액 2,700만 원 네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 담당자들은 내가 뭔가 분계를 잘못했구나 라고 보시고 이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요. 내가 공을 하나 더 눌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교재 볼게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의 종류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그냥 모르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것만 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 궁금증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출금이 뭐고 입금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대 계정 과목이 현금인 것들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전도금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내부에 그 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 직원이 밥 먹으러 간다. 우리 사무실에서 현금을 주고 그 현금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 여러분들 분기할 때 대변은 항상 현금이잖아요. 차변 복리후생비, 차변 소모품비, 차변 뭐 세금과 공과 뭐 다 다를지언정 현금을 많이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변이 현금인 분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랬었을 때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출금 전표 또는 반대 돈이 들어오는 거, 현금이 들어오는 거, 차변이 현금인 것들 그런 것들은 입금이잖아요.
그런 붕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그냥 야 대변이 현금인 거, 너 돈이 나가는 거 그냥 출금 전표로 입력을 하면 차변만 입력을 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입금 전표, 차변이 현금인 거래들 입력하기 귀찮잖아. 이 입금 전표로 하면 대변만 입력하면 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손으로 붕괴해 보시고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 연습을 했고 그 다음 단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